넵슨요. 48, 48번 49. 48, 49 44쪽 맞아요? 아하. 뭐 복습 겸이라고 할까요? 자, 이거 어떻게 인수분해해요? 3차식이죠. 어떻게 해요? 이 상태로 보면은 조리제법이죠. 그쵸? 그럼 이제 조리제법으로 쓰려면 어떻게 써야 돼요? 세제곱, 제곱의 개수 1차항의 개수도 써야 돼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0이라고 자리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사실 여기까지 온다면 그 다음 난제는 이제 얼마를 대입을 해야 0이 될 것인가가 달려있죠. 얼마를 대입해야 되냐면 이거는 뭐 제가 해드릴 수가 없어요. 매번 그냥 본인이 찾아야 돼요. 숫자를 1, 뿔마, 그러니까 1, 마이너스 1, 2, 마이너스 2, 뭐 3, 마이너스 3 이렇게 대입을 해봐야 되는데 그래도 포인트는 뭐냐면요. 얘 약수 대입해보시면 돼요. 얘 약수 1, 2, 3, 6이죠. 6까지도 안 갈 겁니다. 1, 2, 3, 뿔마 1, 2, 3 중에서 하나예요. 해보면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이 진짜 부딪히면서 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뭐 네. 감을 약간 키우는 거죠. 맞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이게 어떤 숫자일 것 같다라는 그런 감을 좀 기르시면 시행착오를 좀 덜 하거든요. 저도 100%다 맞출 수는 없어요. 모든 식을 딱 봤을 때 아 이거 딱 보니까 뭐 4 같네. 못해요. 저도 이렇게 그냥 시행착오를 겪어보는 건데 다만 이제 횟수가 좀 줄거든요. 그렇게 감을 좀 키우시면 여기까지밖에 안 되죠. 여기서 인수분해 더는 안 되니까요. 그렇죠? 49번도 마찬가지죠. 이거 3 x 세제곱 플러스 7x 제곱 마이너스 4다 이러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3 7 0 마이너스 4죠. 근데 이제 좀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포인트가 보통은 이제 1을 먼저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면은 3, 7, 4면 뭔가 상징적이잖아. 숫자가 지들끼리 더해서 0이 될 것만 같은데 1은 안 된단 말이에요. 왜냐면은 이렇게 플러스니까 10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충 마이너스 1이겠구나 라고 한번 예상을 해볼 수 있죠. 진짜로 마이너스 1인지 아닌지 몰라요. 그냥 해보는 거죠. 한번 딱 되죠. 이렇게. 그래서 요 3차식을요 1차식 곱하기 2차식의 형태로 바꿨습니다.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방금은 인수분해가 더 안 됐으니까 여기서 끝냈는데 지금은 어때요? 인수분해가 더 될 것 같아요. 대충 보더라도요. 되죠? 이렇게 하면은. 그래서 최종적으로 요 x 플러스 1은 그대로 있고 이쪽이 이제 이렇게 바뀌겠죠. 네, 또요. 51번에 x 플러스 2,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의 제곱 54 다 불러주세요. 54? 4a 플러스 4b 플러스 2 저 89번 89번 질문이요. 쉬운 거 건너뛰냐? 네. 이렇게 대괄호 a, b, c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정의하기로 했냐면요. b 가운데 있는 애에다가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으로 살펴보기로 약속을 했답니다. 이 문제에서 더럽죠. 그랬을 때 지금 a, b, c에다가 플러스 네. 89번이면은 90번. 혹시 90번 질문이신 분 계신가요? 네. 하고 할게요. 다 써버렸어. 미안해. 바로 자연스러운 체인지. 네. 했죠? 자,
게 인수인 것은 그러니까 인수분해를 하라네요. 그쵸? 이거 뭐 방법 없잖아요. 그쵸? 어떻게 해요? 그냥 바로 다 바꿔서 써야죠. b 곱하기 a제곱 마이너스 c제곱 플러스 c 곱하기 b제곱 마이너스 a제곱 a 곱하기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 라고 쓸 수 있죠. 아까 우리 RT 시험 본 거 있죠, 그쵸? 문자가 많아요. 두 개도 제가 많다라고 표현했는데 얘는 어때요? 더 많아요. 문자가 엄청 많잖아요. 세 개나 있으니까요, 그쵸? 항도 많아요. 이거 다 전개해 보면 알겠지만 항이 6개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어떤 특별한 방법이다라고 이렇게 할 만한 게 없어요. 사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요. 저번에 제가 전개 안 하고 그냥 하니까 여러분들이 좀 헷갈렸던 것 같은데 전개를 다 할게요. 순서대로 쓰면은 a제곱 b 마이너스 bc 제곱이죠. 그 다음에 b제곱 c 마이너스 a제곱 c죠. 그 다음에 a c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다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문자가 이렇게나 많아버리면 어떤 특별한 방법이 그냥 하나밖에 없어요. 문제를 풀 수 있는 그냥 문자가 두 개가 넘어간다라고 하시면 여러분들 머릿속에 내림차순이 스쳐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서 항도 막 4개, 5개, 6개 이렇게 항도 막 6개 이렇게 돼버려요. 그러면은 그냥 거의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냥 내림차순인데 여러분들이 내림차순 할 거면 그 문자를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문자를 하겠다라고. 보통은 차수가 낮은 거를 기준으로 잡는다고 저번에 말씀드렸는데 이거는 눈을 씻고 찾아봐도 나 왜 전개 안 해요? 습관이네요. 그쵸? 전개 안 해도 되는데 아무 문자나 잡아도 상관없죠. 다 같이 2차니까요. 그래서 저는 A라고 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짱이에요? A 제곱이 짱이죠. 그래서 개수를 앞에 쓴다고 치면은 B-C A 제곱입니다. 그 다음에 누가 짱이에요? A가 짱이죠. 제가 아까 습관적으로 이제 그 분배를 안 한 게 여기는 다시 A로 묶을 거니까 굳이 안 했어도 됐었죠. 다만 이제 문제는 앞에가 B-C로 묶였으니까 이 정도 센스는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를 마이너스로 빼서 B제곱 마이너스 C제곱 A라고 하면은 내가 그 다음에 편하겠죠. 그리고 여기도 끝났어요. 그럼 남는 부분 얘네 둘이잖아요. 그렇죠? 뭘로 묶어요? 플러스 BC로 묶으면 얘가 B가 2개니까 B-C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상태로는 우리가 이 상태로 봤으면 뭔가 되게 상징적이죠. 합차로 있으니까요. 근데 그런 거 다 필요 없어요. 어차피 못 묶어요. 공통인수로 묶을 거면은 이렇게 내림차순으로 하게 되면 어찌됐든 간에 묶입니다. 묶이기는. 그래서 B-C로 통짜로 다 묶어버릴 수 있죠. 그럼 남는 게 뭐야? 남는 게 A 제곱이 남죠. 이쪽은 뭐가 남아요? 합차니까 B 플러스 C도 남겠죠. 같이. B 플러스 C도 남고 A도 남고 여기는 BC밖에 안 남죠. 이런 식으로. 원래였으면 이렇게 그냥 끝입니다 라고 하면 좋을 텐데 여기서 인수분해가 한 번 더 돼요. 아까 우리 내림차순 했던 거 기억나죠? 요 상수항, A에 대한 일종의 2차 방정식 형태인데 요 상수항이 뭐예요? B 곱하기 C의 형태로 곱해지죠. 더해놓고 보니까 진짜로 B 플러스 C가 나오잖아요.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이렇게 쪼개져서 결국에 앞에 있던 B-C는 그대로 가지고 가고 라스트로 A-B, A-C 이렇게요. 그래서 인수인 걸 찾아보라라고 그랬으니까 A-B가 있죠. 1번입니다. 진짜로 89번. 얘도 아마 비슷할 거거든요. 방금 같은 느낌으로 A 곱하기 B 플러스 C의 제곱 플러스 B 곱하기 C 플러스 A의 제곱 플러스 C 곱하기 A 플러스 B의 제곱 마이너스 4ABC가 얘를 인수분해 하랍니다. 방금이랑 비슷할 거예요. 그냥 다 무식하게 전개를 해서 어차피 여기서 당장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제곱 더하기 제곱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하니까 다 전개를 하셔서 저 뒤에 있는 마이너스 4ABC까지 다시 묶어가지고 식을 다시 이쁘게 만들면 아마 이제 이런 느낌으로 나올 거거든요. 식이 요 줄에 있는 이런 느낌으로. 그래서 해볼게요. 굉장히
지루한 과정이 되겠지만 해보겠습니다. 그래서요 조금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좀 할 수 있으면 좋은 게 따로따로 어차피 이거 다 전개한 다음에 우리가 뭐 할 거예요? A에 대해서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일일이 이거를 식을 하나하나 다 쓰고 있으면은 이건 제 경우에요. 저 머리가 터져버리니까 그렇게 했다가는 어차피 내가 여기서 A제곱 찾아야 되잖아요. 여기 A제곱 있고 여기도 A제곱 있어요. 다만 이제 어떻게 있어요? B도 있고 C도 있으니까 B 플러스 C A제곱이라고 하나 나오겠죠. 그 다음에 어떻게 나올 거냐면요. 여기가 얘 A의 개수니까요. 전개해서 B제곱 플러스 2BC 플러스 C제곱이 나올 텐데 여기도 뭐가 나오냐면요. 2ABC가 나오죠. 얘 때문에. 그러니까 2BC가 하나 더 들어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2ABC가 하나 생기겠죠. 여기서 2AB가 나오는데 C를 곱해야 되니까 또 여기서 2BC로 들어가요. 문제는 여기서 마이너스 4AC라고 했어요. 4BC가 이렇게 들어가겠죠. A로요. 그 다음에 A가 없는 애가 상수항인 거잖아요. A가 없는 애는 딱 누구예요? 여기 B, C제곱, B제곱 C. 좀 힘든 길인 거는 아는데 이게 돼야 돼요. 시험 문제를 여러분들이 풀 때 다 전개감사 하나하나 물론 좋죠. 그쵸? 근데 요게 안 되면 좀 힘들어요. 우리가 앞으로도 힘들어요. 이런 식을 굉장히 많이 다루게 될 텐데 인수분해 뿐만이 아니라 뒤에 있는 단원들에서 심심하면 나오는 문제인데 이거를 나올 때마다 다 전개해가면서 풀 수는 없어요. 우리가 절대로. 연습만 하자는 거예요. 여기 2BC, 2BC, 4BC가 날라가죠. 이만큼이요. 그래서 다시 정리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뭐 당장 건드릴 게 없죠. 맨 앞에는요. A 제곱이고요. 여기는 다시 묶여요. B 플러스 C 제곱 A로 그 다음에 여기는 알아보기 쉽게 BC로 묶어보면 또 B 플러스 C가 나오니까 이거랑 비슷한 모양이 됐죠? 앞에 B 플러스 C로 통짜로 다 묶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묶어버리면 앞에 B 플러스 C라고 이렇게 크게 나가겠죠? 전개해서 A 제곱 여기 B 플러스 C가 하나 더 남았네요. 제곱이었으니까 하나 뱉었으니까 하나가 남았고 여기 BC가 또 나오죠. 그쵸? 그러니까 뭐예요? 또 돼요. 인수분해가 또 되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도 저 모양이 뭐 도대체 뭐가 되는데 싶지만 된다는 거예요. 인수분해. 외우라는 건 아니에요. 그냥 그때그때마다 풀 수 있게끔만 세팅을 해두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 B 플러스 C 그 다음에 여기는 다 플러스 파티니까 그냥 뭐 어렵게 생각 안 해도 되죠. A 플러스 B 순서 맞춰서 써주시면 C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겠죠. 어렵네요. 또 87번. 87번 왜 뭐지? 거꾸로 가고 있지? 뭐 좋아요. 얘도 마찬가지로요. 인수분 이거 90번 쳐도 될까요? 아무도 물어보는 사람이 없네요. 혼자 해버렸습니다. 여기도 이거 해보시면요. A 세제곱 마이너스 A 제곱 이게 했던 것 같은데 저번에? 아닌가? 내가 약간 어려울까봐 이거 했는지? 했어요. 했지만 해드릴게요. 내림차순으로 정리를 해야 되죠. 이것도 그쵸? 문자가 너무 많아요. 이거 뭐 어떻게 묶을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내림차순으로 묶을 건데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보통은 이제 A라는 문자로 가는 게 맞아요. 보통은요. 근데 C로 보면 어때요? A는 3차잖아요. A 세제곱이 있으니까 B도 B에 대한 3차인데 C로 보면 어떻게 돼? 2차식이죠. 그쵸? 그러니까 저번에도 얘기했잖아요. 아무나 붙잡고 물어보세요. 너 3차식 풀래? 2차식 풀래라고 얘기하면은 누가 3차식을 고르겠어요? 2차식을 고르겠지. 그쵸? 그러니까 묶기는 묶는데 내림차순으로 보는 거는 맞는데 차수가 더 낮은 애를 기준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더 쉬우니까 이렇게 하자는 거지 꼭 이렇게 풉시다는 아니에요. A로 봐도 풀려면 풀 수 있어요. 어려워서 그렇지. 그 다음에 이제 남는 애들을 살펴보시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냐면 저는 보통 좀 크게 묶이는 거를 선호하는 편이에요. 이렇게 묶으면 A 제곱으로 묶을 수 있잖아요. 크게.
이렇게 또 묶으면 b제곱으로 묶을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이렇게 가는 걸 좀 선호합니다. 여러분들도 그게 더 편하실 거예요. 해보니까 좀 이게 낫더라고요. 저는 하면은 a-b가 공통적으로 또 보이죠. 그래서 크게 a-b로 묶으면 뭐가 나와요? 이거 다 플러스니까 그냥 순서대로 쓰면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c제곱이라고 쓸 수 있죠. 이렇게.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인 거죠. 그러니까 개수가 인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봤으면 5번이죠. 에어컨 좀 틀어줘. 더워. 잠깐만 틀게. 네, 또요. 86이 86. 이거 뭘로 묶어요? 고민해볼까? 방금 들었잖아요. 얘도 내림차순을 생각해보면 어떤 문자를 기준으로 가야 돼요? 그것만. 제일 낮은 차수 누구예요? ABC 중에서? B. 그쵸? 그러니까 B로 묶어보세요. 이거는 한번 해보지. 네. 그러면은 A제곱 플러스 C인가요? 뭐 이런 게 나있어요. 그 다음에 나머지 애들 A 세제곱 C 마이너스 A C제곱이라고 그랬으니까 여기도 공통인수 있잖아요. A C로. 그쵸? 그러니까 다시 B A제곱 플러스 C가 있고요. 앞에가 여기는 마이너스 AC 로 묶으면 뭐가 돼요? A제곱 플러스 C가 또 나오죠. 돼요? 네. 74번이요? 왜 자꾸 앞으로 가는 거죠? 네, 문제가 좋네요. 아주. 여기 x 플러스 2의 제곱이라 그랬는데요. 꼭 이렇게 잘라 쓰실 필요는 없어요. 그냥 여러분들 보기 쉬우라고 써드린 거예요. 이게 문제가 이제 어떤 상황이냐면요. 딱 여기까지 써 있었으면 참 좋았겠죠. 인수분해가 이미 끝난 상황이니까요. 근데 여기에 갑자기 두둥하고 플러스 144가 생겨버렸습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저 플러스 144를 이렇게 안으로 넣을 수가 없으니까 쟤네들을 다시 다 전개를 해서 144를 챙겨준 다음에 다시 인수분해를 해야 되는 다소 좀 짜증나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근데 옆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떻게 돼요? 인수분해가 된대요. 또 희한하게. 전개를 해야겠죠. 전개를 하는데 어떻게 전개를 할 거냐는 거죠. 진짜로 저거를 다 전개를 할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서 전개를 해야 되는데 결과를 미리 예측을 하는 힘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거 이렇게 묶으면 어떻게 돼요? x제곱 플러스 4x가 나오죠. 어쩌고 저쩌고로. 여기도 x제곱 플러스 4x 어쩌고 저쩌고 나오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a로 치환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1, 2번, 3, 4번으로 묶어야지만 치환을 할 수가 있으니까 뭐 선택지가 되게 많을 것 같지만 의외로 아니에요. 이거는 이것만이 정답입니다. 처음에 이렇게 묶는 것만이. 이렇게 쓸 수 있죠. 얘를 진짜로 전개를 하실 게 아니라면, 그리고 어차피 우리는 인수분해를 하는 게 목적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요 공통적인 요 부분을 A라고 이렇게 치환하셔서 푸시고 다시 전개해보면 이 상태로 A 제곱 17이라고 여기 나오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4죠? 플러스 60인가요? 되네 이게. 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어떻게 돼요? 이거 12 곱하기 5죠. 그렇죠? 그래서 인수분해를 하면요. a-12 곱하기 a-5라고 인수분해가 됩니다. a 단계에서 굳이 x제곱 플러스 4x까지 안 가도. 다만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a라고 저렇게 쓰면 안 되죠. 문제를. 그래서 다시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12 x제곱 플러스 4x 마이너스 5라 그랬고, 여기까지 와서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은 최소한 둘 중에 하나는 인수분해가 돼요. 옆에 문제 보시면 알겠지만 둘 다 되죠. 얘는
이렇게 써 있는 거 보니까. 다 더하면은 8? 답이 8이죠. 그래서 또 0. 뭔가를 인수분해를 했답니다. 어떤 fx라고 이렇게 거창하게 이름까지 붙여줬네요. 2x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a다 라고 하는 이런 식이 있어요. 얘를 이제 인수분해를 했대요. 인수분해를 했더니 여기 2x 플러스 b가 있답니다. 얘는 뭐 그렇다 치고 여기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라고 할 수 있죠. 처음에 뭐부터 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한 줄로 쓸 거예요. 아무튼 뭐예요? 그러니까 요 식이, 요 3차 식이 이거라는 거잖아요. 그쵸? 일종의 항등식이죠. 방정식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딱 보면은 i랑 p가 뭘까를 궁금해하지 이게 x가 얼마일까를 궁금해하는 건 아니잖아요. 네, 항등식입니다. 뭐 해볼 수 있어요? x한테 1이나 마이너스 1이나 둘 중에 하나 대입해 볼 수 있죠. 똑같은 결과가 나올 거예요. 뭐를 기대를 하고 1을 대입을 하냐면은 여기가 다 없어지니까 a를 구하려고 1을 대입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내가 x한테 1 대입해 보시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이게 뭐예요? 이쪽은 1 대입하면은 0이다 라고 나오니까 날라가고 처음에 그래서 a가 3입니다 라고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b도 한번 구해볼 수 있겠죠. 사실 제일 뭐 생각하기 쉽다라고 하면 제일 생각하기가 쉽죠. 왜 쉬워요? 여기 있는 3이 어떻게 나와요? 항상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 곱하기 상수항이다 라고 할 수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게 아니면은 뭐 얘를 x제곱 마이너스 1로 나눠도 되고요. 혹시 2x 플러스 b라고 생각해도 되니까 방법은 많아요. 엄청나게. 제일 쉬운 방법을 생각을 하자면은 마이너스 3이죠. 저기 있는 플러스 3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나와야 되는 앤가를 생각을 해보면은 상수 곱하기 상수 곱하기 상수잖아요. x가 하나라도 껴있으면 안 되는 거니까 그냥 b가 바로 마이너스 3이고 더하면 0이죠. 그래서 네, 또요. 99번 쉽게 푸는 법이 하나가 있고 좀 어렵게 가야 되는 방법이 있고 두 가지가 있는데 우리 아까 RT로도 풀었지만요. 얘를 뭐 인수분해를 하고 싶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했었죠. 뭐 했었냐면 x 4제곱 플러스 2x 제곱 마이너스 3입니다. 이렇게 했었잖아요. 이 식을 그러니까 4차, 2차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식을 제가 보기차식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짝수차항만 있으면 이렇게 보기차식이라고 해요. 이런 보기차식은요 여러분들 인수분해 몇 번 해보시면 알겠지만 항상 이제 이런 느낌이에요. x제곱 플러스 어쩌고저쩌고 x제곱 뭐 마이너스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 식이런 거죠 항상. 그러니까 얘도 어떻게 돼야 돼요? 얘도 어쨌든 x제곱 플러스 어떤 숫자 저거 썼구나 m이라고 할까요? 그 다음에 x제곱 뭐 플러스 n 이런 느낌으로 항상 인수분해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쵸?
그러니까 지금 원래 이런 느낌이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뭐래요? x-1의 제곱을 인수로 가진다 그랬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그럼 반대쪽에 무조건 뭐가 있어야 돼요? 이거 말고는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뭐가 되게끔 만드는 이렇게 하나씩 곱해서 합차가 되게끔 만드는 이런 모양새가 나오는 게 아니라면 이 모양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약간 퍼즐 하는 식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x제곱 플러스 상수항 x제곱 플러스 상수항의 형태로 만들 수 있을까? x-1의 제곱이 있는데 반대편은 x 플러스 1의 제곱이 있어야지 합쳐져서 x제곱 마이너스 1 x제곱 마이너스 1의 형태로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요 생각을 좀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내가 쉽게 풀어요. 물론 이제 이 문제를 이렇게 풀라는 거는 아니었을 거예요, 절대로. 우리가 이제 윗단계로 올라가시려면은 네,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A가 마이너스 2고 B가 1이에요. 됐죠? 네. 이제 이렇게 풀라는 건 당연히 아니겠죠. 그래서 답은 1번이 맞는데 얘를 인수로 가진다라고 하는 건요. 거꾸로 이거는 거꾸로 가지는 않거든요. 얘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x-1로 한 번 나눈 그 결과를 한 번 또 나눴을 때도 나머지가 0입니다 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첫 번째 나머지도 0이어야 되지만 두 번째 나머지도 0이 돼야 돼요. 맞죠? x-1의 제곱 x-1을 두 개를 인수로 가진다는 거는 x-1로 두 번 나눠도 나머지가 0으로 나눠 떨어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해볼게요. 일단 밑에 건 헷갈리니까 좀 지울게요. 그래서 해보시면 이렇게 문자로 돼 있지만 뭐 상관없을 겁니다. 여기가 a 플러스 1 곱해서 올라가면 a 플러스 1 여기가 a 플러스 1이니까 다시 올라가서 a 플러스 1로 올라가면 나머지가 원래는 얼마라고 써야 되냐면 a 플러스 b 플러스 1이라고 써 있어야 되는 얘가 나머지가 0이어야 되죠. x-1로 한 번 나눴으면 나머지가 0이어야 되잖아요. 그쵸? 근데 여기서 나오는 요 3차식도 또 어떻게 돼야 되냐면은 또 x-1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여기서 a가 마이너스 2라고 확인할 수 있고요. 넘어가면은 b가 1이라고 확인할 수 있는데 저렇게 풀어도 똑같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답은 1번입니다. 노용 90번. 90번 아, 90번. 78번. 78번 제가 워낙 쉬워 보니까 빨리 할게요. 종이 빨리 찍고 어떻게 해요? 15라는 숫자를 x라고 치환해서 진짜로 이 숫자들의 곱을 다 계산하실 게 아니라면 x 곱하기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2 곱하기 x 플러스 3 플러스 1이라고 이렇게 쓸 수 있죠. 이 상태로 우리가 어떻게 해요? 얘도 다 전개해야 되잖아요. 아까랑 똑같아요. 뭐였어요? 여기 플러스 1이 없었으면은 모두가 다 행복하고 좋았겠죠. 인수분해 이미 돼 있으니까. 여기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다시 다 곱하고 1을 더해주고 인수분해를 다시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루트 x 제곱 플러스 3x가 나오죠. 여기서 저쪽도 x 제곱 플러스 3x가 나오는데요. 플러스 2까지 같이 들어가 있고 여기 플러스 1이 있죠. 그래서 치환해 주시면 a라고요. 여기도 a, 여기도 a 하고 치환해 주면 루트 a 제곱 플러스 2a 플러스 1이니까요. a 플러스 1의 제곱이죠. 제곱 루트니까 그냥 갖다 버려버리고 결국에는 그냥 a 플러스 1이다 라고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어요.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1이라고 심플하게 나타낼 수 있죠. 근데 x가 15니까 이건 이제 계산을 해야겠죠. 15의 제곱 225 플러스 3 곱하기 15 플러스 1이니까 계산해보시면 271 나오네요. 너무 빨라서 아니 제가 네 잠깐 좀 쉬었다 할까요? 저희?
하고 진도 나갈게요. 이렇게 보라. 어른이 없어가지고.
아, 머리가 길어. 맞습니다. 안 좋아 보이죠? 안 좋아 보이죠? 누가요? 안 적어본다고요? 그죠? 무슨 생일이에요? 아, 진짜? 가방에다도 좀 넣어줘요. 제가 아무리 좀 풀어준 핸드폰 풀어줄 때 옆에다 확 두시고 나중에 혼난다. 오늘 저거 아니잖아요. 클리닉 오늘 아니잖아. 오늘 다행이다. 여기 뒤에는 숙제예요. 숙제로 해보세요. 너가 좀 빠른 감이 없잖아 있긴 하지만 오늘까지 좀 천천히 나갈게요. 네. 복소수라고 그랬죠. 여러분들은 뭐랄까요, 일종의 약간 사기를 당하셨습니다. 여기 배웠어요, 날. 여기서부터 처음이에요, 이제. 이미 예전부터 처음이었어요. 오케이. 네. 이게 수학의 역사가요. 거창하게 얘기하는 것도 좀 그렇긴 한데 보통 이제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있다라고 바꾸는 그런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왔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는 이제 수학자라는 피타고라스한테 우리가 뭐라고 그래요? 피타고라스 직업이 수학자라고 그러죠, 그렇죠?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은 그쵸 수학자라고 안 불렀어요. 애초에 그런 용어도 없었고요. 철학자라고 불렀죠. 철학을 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애에 대해서 항상 이제 있다라고 얘기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했는데 이제 빈 그릇이에요. 사과 몇 개 있어요? 사과 몇 개 있어요? 그렇죠. 보통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사과가 어디 있어요? 사과가 없죠. 없어요라고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수학하는 사람들이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거를 싫어해요. 굉장히 없다라고 대답을 하는 거를 싫어해가지고요. 없다라고 안 써요. 없다라고 안 쓰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일부러 이제 0이라고 하는 숫자를 만들었어요. 사과가 빵개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위해서 0이라는 숫자를 만든 거죠. 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만들었을 거예요. 생각보다 여러분들 음수라는 숫자를 받아들이는 게 꽤 오래 걸렸거든요. 마이너스 1개 사과가 있어요 라고 하는 거를 표현을 할 수 있겠어요? 지금이야 뭐 기지라는 개념으로서 생각을 하면 되니까요. 그렇죠? 근데 그 개념이 도입된 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가 않았거든요. 오래되지 않았어요. 데카르트? 알아요? 데카르트? 네. 1600년대 사람이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아직까지도 네. 마이너스가 나왔다라고 하면은 그냥 없는 숫자로 취급을 했어요. 그런 게 어딨어라고. 생각보다 이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는 숫자를 받아들인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거든요, 이게. 근데 이제 표현을 하는 거죠, 우리가. 뭐, 마이너스 1개, 마이너스 2개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도, 그냥 한 개 빚졌나 보다, 두 개 빚졌나 보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음수라는 숫자에 대해서 받아들이기를 했는데, 중학교 때 계속 우리가 이런 건 없어요 라고 얘기를 했던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이제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다 뭐 이런 거죠. 그쵸? 제곱을 했는데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잖아요. 그쵸? 없는데 우리는 아까도 위에서 얘기했지만 어떤 광기마저 느껴질 정도로 우리는 없다라고 얘기하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보기로 가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라고요. 이렇게요. 뭐 있다라고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뭐야? 라고 얘기를 하면요.
아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요? 그런 숫자가 어디 있어요? 라고 이렇게 그런 숫자는 없죠.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아 그거요? 루트 마이너스 1이랑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1이요 라고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적어도 대답 정도는 할 수 있으니까 시작은 이제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시작은. 근데 현대에 와서 보니까 믿기지 않겠지만 실제 하는 수입니다. 여러분들. 받아들이시기가 꽤 쉽지 않겠지만 그냥 처음에는 우리도 당연히 개념적으로 그냥 있다라고 하고요. 그냥 이렇게 대답하기로 할까요? 우리? 라고 이렇게 했는데 이제 현대에 와서 다뤄보고 보니까 실제 하는 수예요. 진짜로 있어요. 있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거죠. 이해될까요? 이거를 이제 사실 이해가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숫자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애초에 이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뭘까요? 1이라고 하는 숫자는요. 철학적인 질문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1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결국 존재하는가요? 그게 1이라고 하는 숫자가 존재해요? 딱 1입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의미를 부여를 하는 거거든요. 요 샤프가 한 개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쵸? 뭐 샤프라고 하니까 좀 그러네요. 사과라고 할까요? 사과가 두 개가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는 거는 여기 사과 한 개랑 여기 사과 한 개가 이렇게 있으니까 우리가 얘네들을 합친 거잖아요. 그쵸? 근데 얘네들이 정말로 똑같은 사과예요? 정말 똑같이 생겼어요? 모양진 굴곡도 똑같고 다 똑같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얘네들은 같은 사과가 될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얘를 그냥 한 개라고 하고 얘를 한 개라고 하고 그냥 더해버린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해하기 편한 과정으로서. 사실 1이라고 하는 숫자나 이런 2, 3 이런 숫자들은 다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개념적인 그런 거에 불과하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다가 개념적으로 1이라고 이렇게 내가 부여를 한 거라면 제곱을 했을 때 양수가 되는 쪽으로 부여를 했다면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쪽으로 그렇게 개념을 부여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 숫자를 받아들이고 나서 우리가 이제 대표적으로 쓰는 현대물리학의 양대 산맥이 있죠. 뭐예요? 양대 이론 두 개. 현대물리학을 이루는 두 개의 양대 산맥 이론이 있죠. 뭐가 있어요? 우리 아인슈타인 씨의 그쵸? 상대성이 일반 상대성 이론 있죠. 요 허수라는 개념을 도입을 해서요. 상대성 이론 저거 자세히 보니까 여기다가 허수라는 숫자를 갖다가 대입을 하면은 블랙홀이라는 게 존재할 수도 있겠네라고 블랙홀의 존재를 이제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생각을 해냈거든요. 아인슈타인이 이제 그걸 듣고 무슨 헛소리야, 블랙홀이 세상에 어딨어 라고 했지만 있었죠. 블랙홀이라는 게. 그러니까 이제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런 허수라는 숫자에 대해서 받아들임과 동시에 또 하나 더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뭐가 있어요? 양자역학이 있죠. 허수를 씁니다. 네, 그러니까 존재하는 숫자예요. 이거를 좀 쉽게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별의별 방법을 다 생각을 해냈어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를 여러분들이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했냐면요. 여기가 수직선이에요. 이 라인이요. 여기에 1이 있고요. 여기에 마이너스 1이 있습니다. 애초에 이제 우리가 숫자한테 마이너스 1을 곱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좀 다시 정리를 해볼 건데요. 반지름이 1인 원이 이런 식으로 존재한다라고 해볼게요. 내가 마이너스 1을 곱해요. 어디다가? 1이라고 하는 숫자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게 되냐면은 마이너스 1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해보기로 결정을 했냐면요. 이렇게 숫자를 180도 돌려버리는 그런 생각을 하기로 했습니다. 될까요? 그렇기 때문에 그럼 멀쩡한 1에다가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고 다시 마이너스 1을 곱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1이라고 하는 시작점에서 180도만큼 돌아가고 다시 180도만큼 돌아가니까 다시 1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 거다라고 이렇게 숫자를 위에서 바라본다. 우리는 수직선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식으로 바라봤어요. 수직선을 이런 식으로 바라봤는데 이쪽 끝에도 숫자가 이렇게 있었다고 치고 약간 신의 입장에서 숫자를 한번 바라본다고 치면요.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냐면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 180도가 돌아가게끔 하려면 한 번 곱했을 때 몇 도가 가면 되는 거예요? 90도가 가면 되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라 된다는 숫자가 어디 있을 거냐면 우리 눈엔 안 보여요. 인간이니까. 우리 눈에는 개념적으로 절대로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제곱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신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아니 왜 몰라 이거를 여기서 180도 돌렸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면은 여기에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여기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지만 우리는 이쪽 라인으로밖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숫자를 절대로. 애초에 배울 때 그렇게 배웠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보다 훨씬 더 차원이 높은 존재가 봤을 때는 너무나도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여기에 있다라고. 반대쪽에 여기에 있다라고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될까요? 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냐면요.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면 그럼 도대체 뭐가 좋아요? 수학이 뭐가 이렇게 편해지나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런 모양을 보면은 저는 놀이기구를 별로 안 좋아하니까요. 뭐 잘은 모르겠지만 대관람차가 이렇게 생각이 나죠. 그쵸? 대관람차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높이로서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가 실시간으로 변화하는 높이로서 이해를 해보면요. 어떻게 높이가 변하냐면요. 이렇게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시간에 따라서 이게 이제 시간이에요. t라고 할게요. 이게 이제 높이가 될 겁니다. 여기를 기준으로 어떻게 가요? 높이가 이렇게 파동 형태를 그리게 되죠. 시간에 따라서요. 이런 식으로 계속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움직일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운동을 어떻게 한쪽 면으로만 보게 되면 우리가 파동으로밖에 안 보여요. 근데 파동을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파동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냐면은 파동 운동이라고 하는 거는 내가 원운동을 한쪽 측면으로만 바라봤을 때 생기는 그런 모양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파동을 해석할 때 요 허수라는 개념을 갖다가 쓰면 굉장히 쉬운 모양으로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원운동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쉽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우리보다 한 차원 더 높은 숫자에 있는 이런 4차원적인 숫자를 갖다가 도입을 하게 되면은 수학을 조금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고 더 높은 차원으로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건데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어때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의 대부분의 것들은 파동을 쓰고 있어요. 제가 지금 얘기하는 이 소리도 어떻게 돼요? 파동으로 전달이 되죠. 이렇게 주파수로 가겠지만 어떻게 돼요? 허수라는 개념을 쓰면은 원으로서 그려서 우리가 쉽게 확인을 할 수 있을 겁니다. 빛도 어때요? 이중성이라고 하지만 파동으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감각이 뭐예요? 보는 거랑 듣는 건데 그게 다 파동. 허수를 갖다가 쓰면 굉장히 쉽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존재하는 수다라는 걸 우리가 확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가르치는 거죠. 애초에 근데 처음에 만들 때는 어땠겠어요? 처음에 만들 때는 이거를 뭐 상상하고 가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런 개념이 있네라고 누가 생각을 하고 갔겠어요. 그냥 처음에 고집이었죠. 수학자들의. 나는 없다라고는 절대로 죽었다 깨어나도 대답을 하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숫자를 하나 만들자라고 했지만 어때요? 없는 숫자였겠죠. 처음에 만들었을 때는. 그래서 상상의 수라고 이미지너리 넘버라는 뜻으로 요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숫자 자체를 i라고 쓰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럼 반대쪽에 있는 숫자는 뭐가 되겠어요? 마이너스 i가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딱 하나의 특징 뭐가 있다? i를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된다라고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도 다뤄야 될 필요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룰 거고 인수분해까지야 뭐 그렇게 했지만 이제 와서 요 숫자를 하루 만에 다룰 수는 없어요. 하려면 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머리가 터지니까 두 번에 나눠서 할게요. 네. 그래서 이런 숫자가 있다라는 거고 이제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숫자들은요 실수로만 존재가 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허수로서 존재하는 겁니다. 숫자를 먼저 정리를 해보시면 그래서 여기 자연수가 있죠. 제일 먼저요. 참고로 이 자연수는 까마귀까지도 이제 쓴대요. 별도로 알려주지 않아도 1, 2, 3까지는 잘 센다고 하더라고요. 아무도 안 알려줘. 머리가 좋나 봐요. 까마귀, 돌고래 뭐 이런 코끼리까지도. 예, 동물 실험으로 약간 밝혀냈습니다. 여기 이제 자연수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0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음의 정수가 있는 얘네들을 합쳐서 우리가 오랜만에 보죠 이거. 정수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여기 정수가 아닌 유리수가 있고요.
얘네들 합쳐서 유리수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요 개념을 어떤 사람의 그 지대한 공원이 있었냐면은 피타고라스의 아주 지대한 공원이 있었죠. 모든 숫자들을 유리수로서, 그러니까 분수의 비율로서 나타낼 수 있게끔 생각을 한 피타고라스 때문에.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도 무리수, 그러니까 분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없는 숫자도 있다라는 것을 몰랐죠. 그래서 우리가 합쳐서 이렇게 실수입니다라고 불러야 됐고, 우리는 이제 이쪽,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 양수가 되는 숫자들 0까지요. 이런 숫자들에 대해서 다뤘는데 이 세상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겠지만, 여러분들이 뭐 한 300년? 200년? 그쯤에 태어났으면은 허수라는 숫자를 쉽게 받아들였을 수도 있겠죠. 지금 우리가 음수라는 숫자를 쉽게 받아들이는 것처럼요. 그렇죠? 심지어 이제 옛날 한 1600년대까지만 해도 이 숫자를 이해를 못했어요. 1.33333 간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이게 어떻게 수직선상에 나타내죠? 이해를 못했어요,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는 300년 전에 수학자들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는 거지만, 한 또 300년이 지나면 또 혹시 모르죠. 수를 밥 먹듯이 이해를 할 수 있는, 왜 그 사람들은 300년 전에 이렇게 쉬운 숫자를 이해를 못했을까라고 우리를 비웃을 수도 있겠죠. 그때 가서는요. 또 다른 숫자가 생길지도 모르고요. 여기는 이제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숫자들을 다루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실수랑 허수를 합쳐서 우리가 불러야 될 일이 생겼습니다. 우리는 어떤 숫자 체계 안에서 살고 있냐면요, 복소수라는 숫자 체계 안에서 살고 있고, 이게 진짜 끝이에요, 여러분들. 더는 없어요. 뭐 갑자기 나중에 사실 알고 보니까 복소수로만 끝인 게 아니라 아직까지는 아니에요. 현대 수학은 복소수라는 체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고, 아직까지는 저 안에서 해결이 다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떤 숫자, Z라는 숫자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 숫자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냐면 A 플러스 BI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 있죠. A랑 B는 어떤 개수고요. 실수라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이쪽이 그 숫자의 실수 파트인 거고, 이쪽이 그 숫자의 허수 부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사실 우리가 실수 처음 배웠을 때 어떻게 했어요? 어떤 숫자가 1-루트3이에요 라고 얘기를 했으면은 이 숫자의 유리수 부분, 무리수 부분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우리가 뭐 지금 와서 1 플러스 2i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 숫자의 실수 부분이 여기고 허수 부분이 여기다 라고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왜냐면은 i 아까 썼잖아요. i가 뭐예요? 결국에는 루트예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가 뭐냐라고 이렇게 다루는 거다 보니까, 어차피 이제 루트라는 숫자를 똑같이 다루고 있는 거다 보니까 상당수 많은 부분들을 루트랑 비교해 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할까요? 어려운 얘기를 했어요, 오늘. 되겠죠? 자, 그래서 그렇게 어려운 얘기는 못해요, 우리가. 뭐 대학 수학 이런 것까지는 다룰 수가 없으니까요. 그냥 이렇게만 썼을 때 두 복소수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두 숫자라고 할게요. 두 숫자가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Z라는 숫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메가라고 부르는데 W라고 하는 숫자가 있다고 칠게요. 이 두 숫자가 같았으면 좋겠대요. Z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BI라고 쓸 수 있고요. W를 C 플러스 DI라고 쓸 수 있다고 친다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얘네 두 복소수가 같을 조건이다 라고 얘기하면은 당연히 실수끼리가 똑같아야 되고 허수끼리가 이렇게 똑같으면 우리가 같은 복소수다 라고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될까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가 복소수의 전반적인 얘기예요. 복소수의 뜻을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오른쪽에 우리가 이제 뭘 얘기를 할 수 있냐면, 그래서 어떤 Z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는데요. 이 복소수가 예를 들어서 실수였으면 좋겠대요. 얘는 A 플러스 BI라는 조건을 가지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얘가 실수더라 라고 얘기를 할 거면,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얘가 실수가 될 조건이면요, 허수 부분이 0이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냥 실수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건데, 만약에 얘가 여기 특이한 표현이 있어요. 순허수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이건 이제 뭐냐면요, 이렇게 A가 0이면서 B가 0이 아닌 그냥 허수 부분만 존재하는 일종의 뭐 3i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이너스 7i라든지 뭐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을 우리가 순허수라고 부릅니다. 허수 부분만 있는 애고, 그게 아니라면은 그냥 일반적인 허수의 형태로 나타내지겠죠. 그냥 b가 0이 아니면 허수의 형태로 나타내지겠죠. 얘가 허수예요 라고 얘기를 한다면은 이제 이렇게 되면요, 뭐 1 플러스 2i여도 허수잖아요. 뒤에 이 부분이 있으니까. 이렇게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는 게 이제 첫 번째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쓸 내용이 딱히 별로 없긴 한데 쓰시려면 쓰셔도 돼요. 개념 노트 필요한 부분. 이 개념을 처음에 생각해낸 사람이 가우스라고, 정리를 한 사람이 가우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나중에 가우스한테 따지세요. 했죠? 자, 우리가 켈레복소수라는 얘기가 이렇게 있는데 오늘은 좀 용어 정리하느라고 시간이 다 갈 것 같은데, 요 켈레복소수라는 요 용어가 혹시 비슷한 거 우리가 배웠었거든요. 뭘 배웠었냐면은 켈레근이라는 거 혹시 배웠나요? 배웠어요? 켈레근? 아 그래요? 근데 뭐 교육과정이 정식으로 있는 건 아니긴 한데, 뭐 예를 들어서 어떤 2차 방정식이요,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래요. 그쵸? 그럼 나머지 한근은 뭐예요? 당연히 말은 안 했지만 1 플러스 루트 3일 거라고 우리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많이들 근해 공식으로 문제 풀어봤으니까요. 그쵸? 물론 조건이 들어가야 되죠. A랑 B랑 C가 유리수입니다라고 하는 조건이 들어가야 되긴 하겠지만, 아무튼 간에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면 나머지 한근이 1 플러스 루트 3이다 라고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근해 공식을 우리가 써왔으니까. 그쵸? 그래서 요거에 대한 정식 명칭이 있어요. 제가 진짜 거짓말 하는 게 아니라 이걸 정말로 켈레근이라고 불러요. 한근이 1 마이너스 루트 3이냐면 걔에 대한 켈레근이 얼마인가 라고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렇게 1 플러스 루트 3이라고 나오는 것처럼 만약에 하나의 복소수가 예를 들어서 1 마이너스 3i예요. 그럼 얘에 대한 켈레복소수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1 플러스 3i다 라고 이렇게 허수 부분의 부호가 바뀌어져 있는 형태를 우리가 켈레복소수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내가 만약에 z라고 하는 애를 1 마이너스 3i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그럼 얘에 대한 켈레복소수를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켈레복소수를 어떻게 기호를 쓰냐면요, 이렇게 위에다가 모자를 씌워줍니다. 이거를 z 켈레복소수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z 바라고 얘기하기도 해요. 스페이스 바 할 때 그 바 맞아요. 이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쓰기로 했어요? 1 플러스 3i다 라고 이렇게 쓰기로 했습니다. 뭐가 될까요? 네, 여기까지가 이제 켈레복소수에 대한 내용이 있고, 성질 있나요? 켈레복소수 성질이 밑에 있네요. 그쵸? 사칙연산이라고 그랬는데 여기 보시면요, 아까도 했죠? 두 복소수, 만약에 z1을 a 플러스 bi라고 두고요, 만약에 z2를 c 플러스 di라고 두면, 그러니까 우리가 굉장히 이제 모험적인 행동을 했잖아요. 지금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숫자를 i라고 이렇게 정리를 내렸으니까, 네, 사칙연산부터 해서 뭐 교환법칙, 결합법칙 이런 게 성립하는지를 하나하나 다 따져봐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뭘 해보기로 했냐면요, 요 z1 플러스 z2를 어떻게 나타낼 수 있는가, 당연한 얘기겠지만 a 플러스 c 이렇게 실수 부분 따로, b 플러스 di 이렇게 허수 부분 따로 나타내기로 했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도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뭐 3-2i랑 그다음에 뭐 4 플러스 5i 이런 애들을 더하게 되면은 얼마가 될까요? 라고 할 수 있는데, 그냥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7 플러스 3i입니다 라고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이렇게 따로따로 더해서 나타낼 수 있다는 거고, 덧셈이 되면은 당연히 뭐도 돼요? 뺄셈도 되죠. 옆에 보시면 뺄셈도 돼요. 그 다음에 곱셈을 보시면 Z1이랑 Z2랑 곱했을 때가 뭐가 될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어떻게 돼요? 얘네들이 곱하면은 그냥 앞에서도 따로따로 할게요. AC, ADI, 그 다음에 BCI, 그 다음에 얘네들끼리 곱해야 되는데 원래 우리가 어떻게 했냐면 플러스 BD라고 했었잖아요. 그쵸? 근데 저 I가 들어갔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BD에 I의 제곱 이렇게 써야 되는 게 원칙인데,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I제곱이 뭐예요? 이제 우리가 정리하기로 했죠. I제곱은 마이너스 1이에요. 애초에 I라고 하는 숫자가 여기서 탄생을 한 거죠.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로서. 그래서 식을 다시 바꿔보시면 AC 마이너스 BD가 됩니다. 희한한 식이 하나가 나오죠. 그 다음에 AD 플러스 BCI가 이렇게 된다는 거죠. 사실 이제 여기까지도 여기까지인데 그 뒤에가 이제 진짜 짜증나는 파트인데, 소수끼리도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물론 이제 Z2가 0이 아니어야겠지만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C 플러스 DI분의 A 플러스 BI입니다 라고 할 수 있죠. 너무 복잡하다 보니까 그냥 숫자로서 쓸게요. 숫자로 어떻게 쓸 거냐면요, 뭐 예를 들어서 1-2i분의 3 플러스 i라고 한번 해볼게요. 우리가 어떻게 했었어요? 비슷한 그 개념으로 1 마이너스 루트 2분의 뭐 3 플러스 루트 5다 이런 거 했으면은 밑에다가 얼마 곱했어요? 유리화라는 용어를 갖다가 썼죠? 우리가 유리화할 때 여기 1 마이너스 루트 2가 있으면 1 플러스 루트 2를 곱했잖아요. 여기다가 여기도 마찬가지로 그래서 3 플러스 루트 5에다가 1 플러스 루트 2를 이렇게 곱한 것처럼요. 이렇게 계산을 해왔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얘도 당연히 우리가 어떻게 계산을 하기로 했냐면요, 밑에 1-2i가 있으니까 내가 1 플러스 2i를 곱해서 똑같이 유리화하는 과정으로서 생각을 해보겠다는 거예요. 이 과정을 생각하기가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겁니다. 여러분들이 분모부터 항상 해결을 하시는 게 좋아요. 분모가 어떻게 됩니까? 일종의 뭐예요? 1, 2i, 1, 2i니까 i라고 하는 숫자가 별로 안 익숙할 수도 있겠지만 합차 개념으로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에서요, 뒤에 거 제곱한 거만큼 빼주시면 돼요. 이렇게 일단 얘는 넘어가기로 하고, 위에는 그냥 곱하면 되죠. 3 플러스 6i 플러스 i 플러스 2i의 제곱으로. 근데 아까도 계속 설명했다시피 어떻게 돼요? i의 제곱을 마이너스 1로 대체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마이너스 1이 돼서 1 플러스 4로 바뀌죠. 여기도 마이너스로 바뀌니까 3 마이너스 2가 되고요. 여기 더하면은 7i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정리를 하려고 한다면은 5분의 1 플러스 7i다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다는 겁니다. 택하요? 네,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C 플러스 DI 곱하기 C 마이너스 DI, 여기 C 마이너스 DI를 위아래로 이렇게 곱해주면 되겠죠. 똑같이요. 여기서 이제 뭐가 생기느냐면요, 앞에서 우리가 주구장창 얘기를 했던 게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인수분해가 안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x제곱 플러스 y제곱은 인수분해가 안 됐었잖아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은 됐어도. 근데 우리가 허수라는 숫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아까도 했지만 어떻게 돼요? 앞에 거 제곱, 뒤에 거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d 제곱 i 제곱인데, 이 i 제곱이 마이너스 1로 바뀌다 보니까 c 제곱 플러스 d 제곱이 돼요. 그러니까 c 플러스 di랑 c 마이너스 di면요, 제곱 플러스 제곱으로 우리가 인수분해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만약에 내가 진짜 어떻게든 인수분해를 해야겠어, 실수든 뭐 허수도 상관없이
나는 무조건 얘를 주고 딱 깨어나서 인수분해를 해봐야겠어 라고 하시면은 이제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요. 이런 식으로 허수라는 숫자를 받아들여서 가능하다는 겁니다. 네, 의외로 좀 안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되게 할 수 있고, 포인트는 뭐냐면요, 이렇게 합차의 느낌이라면 허수가 들어가 있는 상황에서의 합차 느낌이면 제곱 더하기 제곱으로 그냥 쓰시면 돼요. 이거는 이제 오늘 좀 익혀갑시다. 중요한 거니까. 여기도 AC 뭐 하면 되겠죠? 뭐 정리하는 것도 그렇게 의미 없으니까 되겠죠? 네. 말은 안 했지만요, 제곱을 했을 때 이렇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다라고 정리를 해놓으면, 그러면은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되는 숫자를 새롭게 정리를 뭐 i라고 했으니까 얘는 j라고 할까? 이렇게 안 해도 되죠. 왜냐면은 제곱했을 때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면요, 그럼 뭐가 돼요? 뿔마 루트 마이너스 2죠. 뿔마 루트 마이너스면 뿔마 루트 2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다 보니까 뭐가 돼요? 제곱했을 때 2가 되는 숫자는 루트 2i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내가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만 저렇게 딱 이쁘게 잘 정리해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제곱했을 때 마이너스 2가 된다든지 마이너스 3이 된다든지 이런 숫자를 고민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i만 갖다가 붙여서 쓰면 되니까. 될까요? 네. 까지가 일단은 사칙연산 내용이었고요. 일단 여기까지만 하고 일단 풀어볼까요? 다들 머리가 터질 것 같은데 더 했다가는. 지울게요 다. 풀면서 익혀도 되니까. 오른쪽 볼게요. 1번부터 좀 천천히 하기로 했으니까. 루트 마이너스 5입니다 라고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우리가 이제 이렇게, 원래는 이런 숫자 같은 거는 없어요 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이제는 있어요. 어떻게 있어요? 루트 5i로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뭐 똑같아요. 여러분들이 루트 6이다 라고 하면요, 어거지로 생각하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다 라고 이렇게 바꿔 쓸 수 있잖아요. 이게 뭔 의미가 있나 싶지만 가능은 하다는 거죠, 우리가. 그쵸?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처럼 루트 마이너스 5도 어떻게 계산할 수 있냐면 루트 5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다 라고 할 수 있는데, 요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는 것 자체를 i라고 이렇게 대체를 시킬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할 겁니다. 되겠죠? 그 다음에 그 오른쪽에 있는 2번도요. 루트 마이너스 9니까 얘도 루트 9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죠. 얘는 우리가 3이라고 바꿀 수 있어요. 원래 그랬어요. i를 알기 전부터. 얘는 이제 i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3i입니다 라고 쓸 수 있는 거고, 그 밑에 있는 애들도 해보실 수 있겠죠. 네, 3, 4번은 한번 해보시고요. 그 옆에 5번 보시면 x 제곱이 1입니다. 뭐 여기서부터 시작하려나 봐요. 원래 x 제곱이 1이다 라고 얘기를 했으면 해가 두 개였죠. x가 뭐라고? 뿔마 1 이렇게, 1 아니면 마이너스 1이다 라고 이렇게 써왔었어요. 그쵸? 근데 7번 보시면 그러면은 당연히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1이 되는 숫자라는 게 있냐 없냐를 따지면은 제가 힘든 부분을 어느 정도 해소를 시켜드렸어요. 있다라고 받아들이는 것까지 했으니까, 그럼 존재한다라고 치면은 그게 몇 개여야겠어요? 얘도 당연히 두 개여야겠죠. 이렇게 써야 되는 게 맞는데, 나올 때마다 맨날 이렇게 쓰기가 조금 힘드니까 우리가 i라고 이렇게 쓰기로 한 겁니다. 그 밑에 그럼 8번은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3이 되는 이런 숫자는 뭐겠어요? 원래는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3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 뿔마 루트 3i다 라고 이렇게 바꿔다 써주실 수 있겠죠, 여러분들이.
되겠죠? 그 옆에 10번도 보시면 2의 제곱근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습니다. 다시 약간 중학교 3학년 과정으로 돌아온 느낌인데 2의 제곱근이에요? 라고 얘기했으면 우리가 원래 어떻게 얘기했어요?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숫자가 뭐냐? 그러니까 제곱을 했을 때 2가 되는 게 뭐예요? 라고 얘기했었죠. 뿔마 루트 2라고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두 개로 나와야 된다는 거죠. 복수의 답이 나와야 되는 건데 여기도 12번 보시면 그러면은 마이너스 2의 제곱근이면요. 아, 4구나. 마이너스 4의 제곱근이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요. 식으로서 쓸 수 있어요. 제곱을 했을 때 어떻게 마이너스 4가 되느냐. x가 뿔마 2i라는 거죠. 이렇게. 약간 이렇게 이해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우리가 그 원 얘기를 할 때요. 반지름이 예를 들어서 2예요. 파이를 안 쓰고 원의 둘레나 넓이를 표현을 할 수가 있을까요? 파이라는 숫자를 안 쓰면은 표현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원주 유율이라고 하는 파이를 안 쓰면은 원이라고 하는 숫자를 다룰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이라고 하는 숫자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넓이가 4파입니다 라고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이걸 도움 안 썼으면 맨날 3.14159 주고 맨날 곱하고 있어야 되잖아 우리가.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처럼 파이라는 숫자의 도움으로써 원을 다룰 수 있는 것처럼 i라는 숫자의 도움을 받았을 때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숫자들을 그냥 다루는 거다. 그냥 파이처럼 뒤에 i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차라리 편할 것 같아요. 앞에서 제가 얘기했던 것들이 하나도 이해가 안 되면은 그냥 파이 같은 애예요. 그냥 네 i를 뒤에다 붙여야지만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숫자들을 다룰 수 있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고 14번 마이너스 17의 제곱근.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방금도 얘기했다시피 i를 안 쓰면 네,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숫자를 다룰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얘네들은 루트 17i입니다 라고 뒤에다가 i를 갖다가 붙여줘야지만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제서야. 자, 다음 중 실수인 것을 골라보십시오 라고 하고 있죠. 기억은 여기서 그냥 하나씩 채워볼까요? 기억은 뭐예요? 마이너스 i라고 그랬죠. 그래서 허수로도 들어가요 당연히. 그렇지만 순허수로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루트 2i는요 얘도 마찬가지죠. 허수만 딸랑 있으니까 순허수예요. 순허수는 허수 안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맞는 거고 디귿은 어때요? 루트 9는 3으로 대체할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i인데 i 제곱이잖아요. i 제곱은 뭐예요? 마이너스 1이죠. 어떻게 1이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면 그럼 뭐예요? 이거는 실수잖아요. 마이너스 1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실수라고 들어가야 되는 게 맞죠. 디귿은 그래서 실수입니다. 리을은 어때요? 루트 마이너스 4라 그랬으니까 허수죠?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가 돼야 되는 수인 거니까요. 심지어 그냥 허수가 아니라 순허수예요. 0은요 누가 뭐라 그래도 실수죠. 비읍은요 루트 5i라고 이렇게 바꾸실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를 제곱을 하래요. 제곱을 했을 때 마이너스 5가 되는 숫자를 진짜로 제곱을 했네. 그럼 당연히 뭐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마이너스 5가 돼야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이거는 앞에 어떤 숫자를 갖다가 썼던지 간에 상관없어요. 마이너스 5가 뭐냐라는 질문이잖아요. 마이너스 5 뭐야? 당연히 실수죠. 그렇죠? 그냥 비읍이 실수죠. 그래서 시옷은요 얘도 이 i의 제곱이니까 그냥 뭐예요? 그냥 마이너스인 거죠. 얘도 실수예요. 이음은요 i-1이니까 그냥 허수이기만 한 거지 순허수는 아니죠. 지읒은 복잡하게 생겨있지만 2-루트 3 맞고요. 그 다음에 치읒은요 루트 3 플러스 2i니까 그냥 허수이기만 하죠. 이렇게 가야 맞겠죠. 그
그 뒤에 이것도 뭐예요? 제가 하루 종일 여러분들한테 항등식이 나온 순간부터 단 한 군데도 안 빠뜨리고 항상 얘기했었죠. 3 플러스 x 마이너스 1i 그 다음에 이게 3 플러스 7i랑 같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얘네들이 복소수가 서로 같은 복소수였으면 좋겠대요. 일종의 뭐예요? 항등식인데 뭐에 대한 항등식이에요? 쉽게 이해를 하면 i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허수 부분이 똑같고 실수 부분이 똑같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i에 대한 항등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이미 실수 부분은 똑같으니까 모이기만 하면 돼요. x가 8이기만 하면은 같은 복소수가 되는 겁니다. 좌변과 우변이 같은 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약간 항등식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수 있고 그 밑에도 쭉 마찬가지로 다음 중 등식이 성립하려면 x 플러스 y 마이너스 3i가 0이 됩니다. 쉽게 이해하면요 0 곱하기 0i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까 완벽하게 우리가 앞에서 항등식을 이해했던 방법이랑 똑같죠? x가 0인 거고요 y가 3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밑에는 제가 안 해도 될 것 같네요. 그쵸? 오히려 이거는 쉽죠? 28번 볼게요. 1 플러스 6i 얘 켤레복소수가 얼마예요? 라고 얘기했는데 켤레복소수는 심플해요. 그냥 제발 허수 부분이야. 허수 부분을 바꾼 게 켤레복소수입니다. 얘 켤레복소수가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1-6i입니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왜 이렇게 자꾸 강조를 하냐면 그러면 32번은 어때요? 마이너스 3i라고 순 허수죠. 얘 켤레복소수는 어떻게 받아들여요? 그러면은 그쵸? 허수 부분만 바꿔야 되는데 일종이 뭐예요? 0-3i잖아요. 그쵸? 그러면 뭐가 돼요? 0 플러스 3i. 근데 누가 0 플러스라고 써요? 진짜로 그냥 3i라고 이렇게 쓰죠. 네, 없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해 안 되면 0 쓰시면 돼요. 그 밑에 이제 33번 같은 경우 얘는 뭐예요? 켤레복소수가 5의 켤레복소수가 얼마야? 그러면? 그렇죠. 그대로 5여야 되죠. 0i잖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0i니까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편할 거고 이제 35번 같은 게 조금 위험하죠.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안 하고 3 플러스 루트 7의 켤레복소수가 얼마예요? 라고 물어보면은 3 마이너스 루트 7이요 라고 생각하기가 쉬운데 아니에요. 허수 부분을 바꾸는 거다 보니까 네, 얘 자체가 그냥 실수 부분이 되는 거죠. 얘는 좀 다른 의미로 이해를 하고 계셔야 되거든요. 35번이랑 33번 이쪽 파트는 제가 나중에 다시 돌아올 거예요. 설명을 한번 다시 해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뒤에 어떤 개념을 설명을 해야 돼서 뒤에 복소수 연산 들어갈게요. 여기 4 플러스 2i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고요. 3 플러스 i라고 하는 복소수가 있어요. 얘네들끼리 더하래요. 우리도 뭐 1 마이너스 루트 2랑 5 플러스 2 루트 2 더하십시오 라고 하면은 원래 어떻게 했어요? 6 플러스 루트 2라고 하는 게 한 개였잖아요. 그쵸? 6이랑 루트 2를 여기서 더 이상 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실수끼리도 그럴 건데 실수랑 허수끼리는 더더욱 안 되겠죠. 그냥 되는 데까지만 하시면 돼요. 실수 부분끼리 더하고 허수 부분끼리 더한 게 이게 최선이죠. 그냥. 그렇겠죠. 그래서 7 플러스 3i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밑에 것들도 사실 이게 i라고 하는 숫자가 별로 안 익숙해서 그렇지 그냥 어떤 하나의 문자처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답을 내놓는 데 있어서는. 네, 넘어갈게요. 여기도 그 밑에 41번 이건 어떻게 쓸 수 있어요? 분배 법칙이 성립하겠죠. 여기에 대해서도 그냥 2 플러스 8i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이런 거는 쉬우니까 46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곱하면 15가 처음에 나오죠. 그 다음에 곱하면 플러스 5i가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21i가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7이라고 그냥 이렇게 써도 될까요? 바로? 익숙해지시는 좀 빨리 익숙해지네요. 그래서 8 플러스 7i라고 이렇게 계산하실 수 있고요. 조금만 더 익숙해지신다고 친다면요, 그러면 제가 47번도 한번 다시 해볼게요. 뭘 다시 할 거냐면요, 여기가 2 플러스 3i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마이너스 i인데 몇 번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어차피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실수 부분이 나타내지는 숫자는 뭐냐면요, 실수끼리 곱하던지 아니면은 허수끼리 곱하던지예요. 그냥 왜 5i랑 21i로 더했는데 아. 7i. 21이군요. 미안합니다. sorry. 네, 미안. 2로 봤습니다. 네, 다시 할게요. 그러면 여기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거를 계산을 해서 전개를 해서 나타내려면요,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으로 나타내줘야 되는데, 해보시면 알겠지만 실수 부분이 나올 수 있는 게 실수 곱하기 실수 아니면 허수 곱하기 허수란 말이에요. 왜냐면 i끼리 곱하면은 i 제곱, 어쨌든 실수가 돼버리니까. 그래서 계산을 하실 때 내가 좀 편하게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처음에 실수 곱하기 실수, 그 다음에 허수 곱하기 허수 하면은 마이너스 3i 제곱인데 플러스 되겠죠? 3이라고. 익숙해지시면 좀 빨라질 거예요. 아니요, 만약에 잘 안 되면은 마이너스 3i 제곱이니까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니까 플러스 3으로 변하겠죠, 그쵸? 이렇게 하실 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실수 허수 허수 실수 이렇게요. 하시면 좀 빨라지시긴 할 겁니다. 마이너스 5 마이너스 14 i로 이렇게 쓰실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좀 지루해하는 것 같으니까. 그 피타고라스 얘기를 좀 많이 할 수밖에 없는데, 피타고라스가 사실 그 피타고라스의 정의로 많이 유명해져 있지만요, 피타고라스가 했다라는 공식적인 증거는 없거든요. 증거는 없어요. 그 후대 사람들이 피타고라스가 했다라고 하니까 이제 피타고라스가 했나 보다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는 거지, 피타고라스가 했다라는 그 공식적인 증거는 사실상 없어요.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그 사람이. 그거는 근데 했어요. 그 전혀 관련 없는, 우리 파름계라고 하면 아세요? 네? 그거 팔름. 브레니 네, 그거는 피타고라스가 한 게 맞아요. 신기하죠, 오히려. 전혀 연관도 없는 음악에 가서, 네, 도레미파 솔라시도의 체계를 처음에 만든 화성학의 시초가 이제 피타고라스입니다. 네. 그 피타고라스가 이제 늘상 얘기를 했던 게 이제 만물은 수이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은 다 숫자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알고 계시지만 반은 맞고 반은 틀려요. 이 사람이 얘기했던 수라고 하는 건요, 어떤 숫자들이든 간에 다 이제 그 숫자의 비율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가로 세로가 이렇게 있다라고 치면은 무조건 어때요? 가로가 어떤 숫자로서 이렇게 정해지고 세로도 어떤 숫자로 이렇게 정해지니까 가로 대 세로의 비율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숫자적인 비율로서 나타낼 수 있다라는 거였고, 그래서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도 나타낸 게, 이제 이 사람이 옛날에는 이제 대장간 같은 게 있었으니까요, 그렇죠? 대장간이 심지어 많았을 거잖아요. 쇠를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는데 우리였으면 나 시끄럽네 하고 지나갔겠지만, 그 사람은 이제 왜 얘네들끼리는 이쁜 소리가 들리는데 얘네들끼리는 이렇게 듣기 싫은 소리가 들릴까라고, 이게 어떤 그 음의 높낮이에 대한 숫자적인 비율이 있나 보다라고 해서 밝혀낸 게 도레미파 솔라시도인데, 이거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게 뭐냐면은 무리수죠. 왜냐면 숫자적인 비율로 나타낼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 무리수, 루트가 들어가 있는 숫자들은요, 우리가 그 분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그러니까 피타고라스가 틀렸다라는 걸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는 증거인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피타고라스는 몰랐을 겁니다. 이 무리수를 아득하게 뛰어넘어서요, 우리가 허수를 쓰면요, 피타고라스의 수를 무한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피타고라스의 수라 하면 뭐예요?
피타고라스 법칙을 만족을 하는 정수 3, 4, 5라든지 아니면은 이건 이제 우연이에요. 물론 이제 수학적인 증명은 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 단계로서는 증명을 할 수가 없으니까요. 여기 8, 15, 17이다. 이렇게 되면은 정수로서 피타고라스의 증명, 그러니까 그 직각삼각형인 거를 얘기를 할 수 있는 숫자분들이 있잖아요. 그쵸? 얘가 이제 과연 유한할까 무한할까를 생각을 해보면 잘 모르겠죠. 그쵸? 근데 요 허수를 쓰면 무한히 찾아낼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은 그냥 정수로서만 이렇게 쓰시면 돼요. 똑같지만 않으면 되거든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이거 곱해볼게요. 6, 그 다음에 마이너스 4죠. 그 다음에 오씨 오랜만에 하니까 기억이 안 나네. 잠깐만. 3, 4 맞는데 거꾸로 썼다. 안 맞아 떨어진다. 나 예전에 어떻게 썼지? 잠깐만 증명하자. 10초만요. 2 플러스 안 맞아 떨어지지? 왜? 굳이? 나 뭘로 했었지? 기억해 볼게요. 잠깐만. 마이너스였나 보다. 기억이 안 난다. 다 얘기했는데 여기서 마지막에 막히네? 잠깐만. 맞아 이거? 이럴 리가 없어. 찾아볼게요. 미안합니다. 어이씨 마지막에 딱 이렇게 이쁘게 했으면 됐을 텐데. 딱 떨어져요. 허수로 계산을 하면은. 나 뭐였는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하다가 말아서 네. 좀 그러네요. 네, 볼게요. 예, 그래서 계산해 보시면 어떻게 돼요? 위아래로 ic 곱하면 되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이라고 할게요. 그냥 바로 i 곱하면은 여기가 2i로 허수 부분으로 바뀌고 여기가 마이너스 6으로 실수 부분으로 바뀌니까 6 마이너스 2i라고 쓰실 수 있는 거죠, 그렇죠? 52번. 아까
그랬죠? 1-2i분의 1 플러스 2i라고 하면 여기다가 1 플러스 2i를 곱해야지 우리가 분모에서 i를 지울 수 있는 거죠. 이쪽은 제곱을 하시게 되면 기억났다. 다행이다. 네. 여기는 계산하시면 합차라고 그랬죠. 합차면요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에 제곱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1 마이너스 4 플러스 4이니까요. 6분의 마이너스 3 플러스 4i라고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아하. 그 숫자를 똑같이만 안 만드시면 돼요. 뭐 상관없는데 방금처럼 이거의 제곱이다라고 하게 되면요 뭐가 되냐면은 앞에 거 제곱 그다음에 둘이 곱한 거 2배 그다음에 뒤에 거 제곱이죠. 그러니까 이제 마이너스 3 플러스 4이가 되는데 여기 있는 3, 4가 어떻게 정리가 되냐면요 피타고라스의 3, 4로 이렇게 딱 떨어지거든요. 복소수를 여기를 정수로 뒀을 때 똑같은 정수 아니고요. 그냥 정수로 뒀을 때 무조건 이제 그 피타고라스 수의 두 수로 이렇게 떨어집니다. 잘 안 믿기시면 하나 더 해보시면요. 이건 어떻게 되냐면은 앞에 정수분이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이니까 이거죠. 그 다음에 둘이 곱한 거 2배니까 12i라서 마이너스 5 플러스 12i죠. 우리가 피타고라스 수 아까 있었던 5, 12, 13 에서의 그 5랑 12가 되는 거고 이거도 마찬가지로 제곱해 보시면 7 플러스 24 아니죠. 7, 24, 25 숫자에 대해서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무조건 떨어져요. 정수로 똑같은 정수만 아니에요. 그러니까 3 플러스 3i면은 안 되고요. 그냥 뭐 상관없어요. 뭐든 상관없는데 이렇게 항상 이제 피타고라스 수로 늘 떨어집니다. 증명하려면 조금 위에 개념을 갖다가 써야 돼서 증명은 안 되는데요. 이렇게 네, 쓸 수 있다는 거죠. 피타고라스도 몰랐겠죠. 아주 네, 자기의 그 최대 업적을 자기의 정면으로 부정하는 숫자를 갖다 써야지 쓸 수 있다는 거예요. 공감을 해주셔도 돼요. 여기 뒤에 53번부터 54번까지 알파를 2i 7 플러스 2i라고 바꿀게요. 베타도 3 플러스 2i라고 이렇게 쓰시면은 뭐 할 수 있겠죠. 둘이 더하라 그랬으니까 더하면은 10 플러스 4i일 거고요. 57번처럼 둘이 곱하십시오라 그랬으면 둘이 곱하면은 17 플러스 20i 라고 이렇게 쓰실 수 있고 58번처럼 베타분의 알파면은 3 플러스 2i분의 7 플러스 2i다 라고 이렇게 쓸 수 있으니까 항상 분모만큼은 아까도 말했다시피 어차피 합차 같은 느낌으로 진행이 될 건데 제곱 더하기 제곱을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어디다 약간 공식처럼 써두세요. a 플러스 bi랑요 a 마이너스 bi를 곱하시게 되면은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된다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두시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수 형태를 다루실 때 굉장히 이제 유용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3 플러스 2i면요 어차피 3 마이너스 2i를 곱할 거고 내가 왜 곱했어요? 실수로 바꾸려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을 무조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게 분모를 생각하시지 말고 그냥 실수 부분이랑 허수 부분 제곱한 다음에 더하시면 돼요. 늘 언제나 위에만 정리해 주시면 되겠죠. 여기만 이렇게 해결해 주시면 되겠죠. 아마 약간 딱 떨어지게끔 될 것 같은데 그럼 13분의 여기가 21인데 여기가 4니까 플러스 4니까 25네요. 그쵸? 딱 안 떨어지네. 그 다음에 마이너스 8i 그 옆에 59번부터는요 혈례복
복소수의 표현법, 기호로서의 표현법들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Z를요, 복소수 Z를 4 플러스 2i라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요 59번처럼 그럼 Z 바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면요 얘에 대한 켤레 복소수를 얘기를 하는 거랑 똑같아요. 저도 바라고 할게요. 정식 명칭이 이제 Z 바거든요 이게. 그 다음에 60번은 좀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Z 바에 대한 다시 바로 돌아오게 되면은 이거는 뭐가 돼요? 원래대로 돌아오겠죠? 두 번이나 썼으니까 그렇죠? 4 플러스 2i다 라고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넘어가세요. 저기 92번 대표 문제식도 빨리빨리 하나씩 풀어볼게요. 많이 안 나갈게요. 이미 많이 나갔나? 다음 중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는데 1번 제곱해서 마이너스 3이 되는 숫자는 루트 3i 또는 마이너스 루트 3이다. 맞아요. 2번은요. 그냥 루트 마이너스 9를 물어봤죠. 3i 맞아요. 2는 허수 부분 0 맞고 마이너스 7i는 순허수다. 맞죠. A가 이거 5번이 좀 중요한 문제인데요. 체크를 좀 해주세요. 그냥 단순하게 A가 0이 아니면서 B가 0이면 A 플러스 BI가 실수이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러면은 B가 0이라 그랬으니까 이거 날라가고 그냥 A만 이렇게 살아남은 거잖아요. 그렇죠? 실수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A, B가 실수다라고 어디에도 얘기 안 했거든요. A 자체가 허수가 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리를 잘해야 돼요. 그러니까 A도 실수고 B도 실수인 상황에서 B가 0이면 그랬으면 실수가 맞죠. 그렇죠? 근데 A 자체를 이제 허수로 만들어 버리면 안 되니까 뭐 예를 들어서 A가 뭐 이런 더러운 숫자가 돼버려요. 그러면은 뭐 순허수조차도 안 되는 거죠. 그냥 허수가 될 수도 있는 거고. 몰라요. 이거는 어떻게 될지. 그 다음에 그 옆에 95번은요. 다 지울게요 여기. y가 x 제곱 마이너스 1 플러스 x 플러스 3i예요. 얘가 실수가 됐으면 좋겠대요. 그러니까 요 결과 자체로 실수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래서 방금 같은 실수를 하지 않기 위해서 뭘 체크를 해야 되냐면 과연 x가 실수일까를 생각을 해야 돼요. 물론 대부분의 경우라면 x가 실수다라고 줄 거예요. 안 주는 문제도 있어요. 간혹가다 어려운 문제는 안 주기도 하거든요. 체크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실수 x라 그랬죠. 그러면 이 숫자의 실수 부분이 진짜로 얘가 맞고 허수 부분이 진짜로 얘가 맞는데 실수였으면 좋겠다 그랬으니까 x가 마이너스 3이어야지 저쪽 부분이 날아가고 실수만 남겠죠. y가 8이라고 나오겠죠. 이렇게. 그래서 y가 8입니다. 급해도 할 건 해야지. 101번 볼게요. 복소수 5 플러스 xi랑 1 마이너스 3i 요런 복소수를 제곱을 하면은 음의 실수가 된다 그랬는데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되려면 뭐 해야 돼요? 그냥 허수면 안 돼요. 더 나아가서 순허수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 플러스 i도 우리가 허수라고 부르는데 이거 제곱한다 그래서 딱 떨어지지 않아요. 아까도 알겠지만은 뭐가 나왔어요? 3 플러스 4i 이런 식으로 실수 부분 플러스 허수 부분이 나오잖아요. 제곱을 했을 때 딱 음의 실수로만 딱 떨어지려면은 이렇게 i 부분만 있어야 되거든요. 순허수라고 이렇게 이름을 따로 붙인 데 이유가 있어요.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려면 얘가 돼야 되는 거니까 얘를 제곱을 했을 때 음수가 되는 숫자가 되게끔 만들 거면 다 전개를 해서 5 플러스 3x가 실수 부분이에요. 계산 빨리 할게요. x 마이너스 15 i가 돼야 되는데 제곱을 했을 때 음의 실수가 돼야 된다. 얘가 0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x가 마이너스 3분의 5여야지만 가능한 얘기인 겁니다. 1번이어야 되는 거고. 한번 다시 풀어보세요. 104번은요. 뭐 물론 계산 하나 해봐야겠지만 다음 중 옳은 것은이라 그랬는데 3번 보시면 어때요? 합차한데 5로 딱 떨어지니까 앞에 거 실수 부분 제곱
허수 부분 제곱해서 더한 결과로 5로 떨어지는 거 맞아요. 저는 109쪽까지만 낼게요. 뒤에 부분은 서로 같아요. 제가 안 풀었으니까. 네, 109쪽까지만 하고 앞에 거 1 여기 A단계 기본 문제 뭐 어쨌든 여기는 58번까지만 60쪽에 거기까지만 하시고 우리 어차피 인수분해 거기 뒷부분 안 했잖아요. 다들 그렇죠? 거기까지 하시는 걸로 낼게요. 여기 60쪽은 58번까지만 하세요. 59번부터는 안 하셔도 돼요. 바이바이.